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철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남 지역에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전달될 마스크는 총 11만 장인데요. 대구와 부산, 경북 지역의 노회를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전해질 예정입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발원지인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번져버린 코로나19. 우리나라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은 대구를 포함한 영남 지역으로 확진 환자의 90%가량이 영남 지역에 분포돼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영남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스크 11만 장을 지원했습니다. 김태영 예장통합총회장은 어려움에 동참하는 한국교회가 되기 위해 마스크 전달을 결심했다면서 더 많은 기도와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슬픔을 당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과 함께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왔습니다. 마스크 한 장을 사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하는 광경에서 보면은 큰 위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대구 지역 4개 노회의 노회장들에게 1차분 마스크 9,000장이 전달됐습니다. 순차적으로 보급되는 11만 장의 마스크는 대구에 7만 장, 경북에 15,000장, 부산에 25,000장이 전달됩니다. 해당 지역 노회와 교회들을 통해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소외계층과 차상위 계층을 중점적으로 분배될 예정입니다. 특히 타 교단이지만 확진자가 발생한 예장고신 온천교회에도 만 장의 마스크가 전달됩니다. 저희 교파는 아닙니다만 고신교회에 속한 온천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 교회로 10,000장 이렇게 해서 전부 11만 장 배포하게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장통합 측은 총 10억 원을 모금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중장기 구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검찰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의 교주 이만희 씨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 연대뿐 아니라 서울시 등에서도 이만희 씨를 고발하고 나섰는데요. 신천지는 현재 전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비롯해 12개 지파장들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1번째 환자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였고 예배 후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신천지를 향해 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만희 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상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 피원 측은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벌이고 있는 영생 사기로 인해 23만 5천의 신천지 신도들뿐 아니라 추산 100만의 피해자 가족들이 갈등과 가정 파괴, 인생 파탄으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번 전국 신천지 피해자의 연대에 추가 고발로 수많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국가전환의 위기를 초래하며 구체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90세 된 영생사기범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반드시 호사는 우리나라 편히 죽지 않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정의와 공의에 따른 대한민국의 온전한 법에 따라 처벌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신천지 가출 자녀들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천지에서 빼내달라는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신천지 가출자 부모들은 국가적 재난에서도 수많은 신도들의 목숨을 담보로 신천지가 무너질까봐 거짓으로 사태를 은폐해 시간을 지체했다면서 그 결과로 코로나가 급증하고 확산돼 대한민국을 삽시간에 마비시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요즘 더욱더 저희 부모들은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출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검진은 받았는지,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코로나에 감염되지는 않았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신천지는 친구도 속이고 부모도 속이고 지역사회도 속이고
누구라도 속이고 보교를 위해서라면 코로나의 위협에도 거짓으로 내부 단속을 하는 집단입니다. 서울과 대구시장 등도 허위 자료 제출과 사실 은폐, 누락, 살인죄 등의 혐의로 신천지를 고발하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2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에서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 등을 누락하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알려졌다면서 방역 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사건을 수원지검에 즉시 배당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고발인 조사 등 형식적인 필요 절차를 밟고 신천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천지가 현재까지도 정부 당국의 보건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어 보다 강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지난 28일 제105회기 부총회장 예비 후보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제105회기 부총회장 후보로는 유영모 한소망교회 위임 목사가 목사 부총회장에 박한규 학장제일교회 장로가 장로 부총회장에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05회기 부총회장 선거는 지난 회기에 이어 단독 후보 선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달 말 개최 예정이었던 제52회 국가조찬기도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9월로 연기됐습니다. 두상달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은 국가적인 재난으로 교회마저 문을 닫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예정된 날짜를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한국교회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본으로 돌아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임시이사회 결정에 따라 제52회 국가조찬기도회는 오는 9월 28일 6시 40분 서울 강남 코엑스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의 시계가 멈춰선 것 같은 요즘인데요. 이번 주는 기독교 포털 뉴스 정윤석 대표와 함께 매일매일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검찰이 이번 주 이만희 교주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어요. 지난 2월 27일에 목요일인데요. 이때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라는 곳에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감염병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이만희 교주를 고발했습니다. 네. 28일에 하루 만에 수원지검으로 배정을 했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배정한 것으로 봐선 검찰이 이 수사에 열정과 의지를 갖고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됐다 말씀인데요.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새에도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치료 체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도되고 있습니까? 중증 환자를 약 4단계로 나눈다든가 이런 네. 치료 체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 억울한 환자들, 사망자들이 생기는 경우가 좀 발생을 했어요. 네. 유증상자이고 확진자인데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거나 신천지 교인이 아닌 경우에는 핵심 치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열제만 먹고 좀 치료를 해라라는 말을 듣다가 이 말대로 하다가 사망한 환자가 발생하는 등 이런 비합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네. 것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를 찾는 일도 지금 힘쓰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 경찰은 신천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검찰이 지금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 수사 지휘 아래 경찰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특별히 저는 예를 들어서 장난 전화로 네. 내가 신천지 교인이라든가 또는 코로나 확진자라든가 이런 거짓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즉각 구속을 하는 등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신천지 교인들 중에도 분명히 자기가 신천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진 신고를 하거나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돌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예를 들면 간호사가 신천지 교인인데 숨기고 있다가 발각이 된다든가 심지어 교도관, 방역팀장 같은 주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확진될 때까지는 자신을 오픈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경찰이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신천지가 주일에 이어서 세 번째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자기들이 억울한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입장 발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신천지 나름으로는 억울한 점이 있다라고 이해는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와 완전히 엮여가지고 신천지 교회가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교단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지만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자초한 일이라고 보이지 억울해 보이지 않는 이유가요. 네. 이 사람들이 4천여 명이 지금 23만 명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이건 국가의 모든 행정력과 의료 체계가 이 코로나19에 집중돼 있고요. 네. 특별히 신천지 신도들이 23만 명인데 그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건 거의 마비가 됐다라고 볼 정도거든요. 여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4천여 명이 지금 전화를 안 받고 연락 두절된 상태예요. 이 사람들 어디서 뭐 하는지에 대해서 그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정말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피해자다, 마녀사냥하지 말아라, 혐오와 비방을 멈춰달라 이런 메시지만 줄 것이 아니라 신천지인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좀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국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우리가 행위가 우발적으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지만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신천지 교인들은 자발적으로 자가격리 들어가고 자기 증상이 좀 심각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는 당당하게 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검역, 검진에 임해달라라고 적극적인 메시지를 좀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부족한 감이 넘치는 메시지입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도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이럴 때 나와서 한 번쯤은 사과하고 이렇게 예. 적극 협조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종이 쪼가리 하나 던져놓고 코로나19는 마귀짓이다, 뭐 요한계시록에 뭐 성추다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요.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 어떻게 노출되지 않은 신천지 교인으로 인해서 이것이 감염이 될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럴 때 나와서 신천지인들이 모두 다 드러나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임해달라는 메시지 좀 던져줘야 될 때입니다. 신천지에서 일단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그 많은 부분이 허위가 있다라는 예.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아직 교육생들, 예.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교육생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접근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는지요? 이 교육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직 신천지 공식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교육생들을 의미해요. 가입이 안 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복음방, 센터, 그 다음에 입교이기 때문에 입교 이후는 등록이 돼 있는 거고요. 그 이전을 교육생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입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신천지 교인으로는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일반인들과 접촉하고 신천지와 접촉을 해서 사실 신천지인지 모르게 감염원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 스스로도 내가 신천지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신천지가 스스로 너희들 교육생들은 사실 신천지 공부를 한 거니까 스스로 자가격리를 해줘라라고 소위 말해서 요즘 신밍아웃이라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신천지가 스스로 교육생들에게 이것도 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신밍아웃? 예, 네, 신밍아웃 해주고 스스로 자가격리 유증상자인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역 당국과 아울러서 많은 의료진들이 지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이들을 향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정말 의료진들, 대한민국 의료진들이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고 있고요. 심지어 간호사분들 중에는 너무 그 고역에 시달리다가 뭐 사표까지 낼 정도로 고민하는 그런 분들도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의리로 유명하신 그 김보성 씨가 마스크를 스스로 나눠준다든가 주말 사이에는 의사부부인 안철수 씨가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훈훈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측에서는 뭐 마스크를 노회를 중심으로 해서 11만 장을 무료로 배포한다든가 이런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이럴 때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이 국가 재난적 상황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큰 힘 실어주는 소식을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잘 견디고 넘어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보고요. 신천지 관련 뉴스들을 이번 주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정 대표님,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북한에서도 사망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망설은 나오지만 공식적인 사망자 확인은 없습니다. 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특성상 지금까지도 확진자가 제로고 앞으로도 아마 확진자가 제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북한의 노동신문 매체 보도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난 1월 22일 뉴스가 처음 나온 이래로 북한에서 이 바이러스 문제가 계속 보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날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어서 이 비상 방역 대책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초특급 방역 대책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일단은 뭐 자가격리 대상 인원이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에서 약 7천 명이 추정된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보도를 해서 북한에도 사망자 확인은 없지만 바이러스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북한은 특별히 의료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확산 추세에 있다면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일단은 예방의학 중심이기 때문에 북한은 예방을 하다가 이제 차단에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과의 국경 육해공을 완전히 지금 차단한 상태입니다. 네. 특히 신의주 연변 쪽이 이제 중국과의 많은 무역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 도착하는 인원도 최소 한 달 이상 자가격리 그때 현직에 지금 이제 복직을 하고 있고요. 일단 2월 들어서 사태가 심상치 않은 조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천 명이라는 숫자를 처음으로 북한 당국이 이제 발표를 함으로써 이 북한도 확진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는 짐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달리 음압병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 시설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철저한 통제 정책으로 자가격리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 행보를 하면서 초특급 방역을 지시했다고요? 어떤 방역 내용입니까? 예, 초특급 방역의 1차 메시지는 정부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리면 이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사실 우리는 뭐 대구에서 이동이 많이 일어남으로써 많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초특급 방역 대책 지시를 해서 각 군별 또 리별로 사람들의 이동을 철저하게 이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뭐 총사령까지도 예측이 됩니다. 아무래도 치료약이 변변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가격리를 위반하지 말라라는 거죠. 네.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뭐 목욕탕에 갔던 간부가 뭐 총사령에 처했다라는 유언비어까지 돌 정도로 북한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통제 중심으로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리만건을 공개적으로 해임했어요. 장성택 이후 처음 아닙니까? 네, 2013년에 장성택이 전격 처형됐죠. 네. 리만건이라는 이름은 우리 시청자들한테도 귀에 익었습니다. 왜냐하면 4차, 5차, 6차 핵실험을 할 때마다 리만건 군수공업부장이라는 이름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도 제재 대상 인물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올해 75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작년 4월에 당 조직지도부 부장에 올랐습니다. 네. 예, 역대 북한의 조직지도부 부장은 뭐 김정은의 지근거리에 있는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실세 중에 실세군요. 네, 오른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1년도 안 돼서 지금 이제 전격 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태덕 농업 담당 비서도 같이 해임을 했는데 일단 두 가지 의도가 됩니다. 이들이 실제적으로 부정부패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코로나 대책에다가 또 유엔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서 북한 경제가 어렵죠. 네. 인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당 간부들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해서 희생양을 만들므로써 인민들의 불만을 다독이는 일종의 적극적인 위기 때마다 강구하는 숙청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위해서 남한 당국이 북한에 보건 협조 요청을 부탁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3월 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 식사에서 남북 간 보건 의료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 남한의 보건 의료 협력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네. 일단 1월 28일 날 북한은 개성공단에 있는 남측 사무소 폐쇄를 전격 결정했고 물자와 인원을 철수하도록 우리 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북한은 과거부터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남측과의 대화를 전격 차단하고 봉쇄하는 것이 기존의 네. 전략입니다. 자신들이 방역 체계가 취약하기 때문에 남측과 접촉하다가 전염병이 들어오면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남측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남한의 보건의료 협력을 수용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도 봉착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국 대표 특별부가 북한과 대화 재개를 제안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1월 첫째 주에 미국 대선 때까지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힘으로써 북한을 조금 화나게 이제 하고 있는 실정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정상회담은 안 하더라도 그렇다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통해서 기존의 북미 간의 협상 구도를 깨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자신의 대선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알렉스 윙 그 동양계 미국의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가 4일 전에 워싱턴의 회의에서 일단 협상의 촉구를 제기하는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어떤 뭐 전격적인 입장 변화를 가지고 제안을 한 거기보다는 관리 차원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북한이 아직 이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북한이 뭐 조만간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아직은 어떠한 조짐도 없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이 국면이 좀 진정이 돼야지만 북한과 미국 간에도 대화가 아마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제사회도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은 부분이 멈춰선 상태인데요. 국제 간의 협조와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바이러스에 관해서는 국제 간의 연대가 정말 중요하죠. 네. 일단 핵 문제가 지금 이제 물밑으로 가라앉힌 상태에서 일단 남한도 확진자가 들어가고 있고 북한도 자가격리가 7,000명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보건 의료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전염병 확산이 남측으로부터 또 증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의 수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의 입국 금지 국가가 지금 70여 개국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남측의 보건의료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다만 이제 북한도 하루빨리 자가격리 대책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을 진정시키는 국면이 오기를 한반도에 기대합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시간이 가장 큰 특효약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물론 환자 수가 늘어나는 모든 국가들이 하루하루 잘 견뎌내야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남 지역에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검찰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의 교주 이만희 씨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제105회기 부총회장 예비 후보 등록에서 유영모 한소망교회 위임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제52회 국가조찬기도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9월로 연기됐습니다. 한국교회 130여 년의 역사상 주일 예배가 중단되는 사태를 겪으면서 예배의 자리, 우리 신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실한 요즘이지만 영적 친밀함은 더 왕성해지는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